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겨우 이틀이 지났을 거예요. 함께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짐가방을 챙기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 달려와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제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러시더군요. 나가련다. 네? 어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철국이도 죽은 마당에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얹혀 사냐? 어머니. 남편은 폐암으로 반년 만에 손 쓸 새도 없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라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생전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남들이 말하는 골초 수준도 아니었어요. 누구는 줄담배를 피우고 살아도 천수를 누리는데 떠난 남편은 고작 41살이었어요.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제 속을 후벼 파신 겁니다. 가시긴 어딜 가세요? 가실 데나 있으세요? 갈 데가 왜 없어? 내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줄 알아? 없으시잖아요. 저는 화가 나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다시 짐가방을 풀어헤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제 손에서 거칠게 가방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생전 그런 행동은 보이신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당황스럽기보다는 슬펐어요. 남편 일은 저도 저지만 자식 앞세운 어머님 심정은 오죽했겠나요. 딱 봐도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눈물주머니를 차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제발요. 너랑 안 산다. 철국이도 없는데 내가 너랑 왜 살아? 남들이 흉본다. 과부된 며느리한테 들러붙어 사는 시어미처럼 추잡한 것도 없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들러붙어 살다뇨.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한테 그냥 시어머니 아니세요. 저 어머니랑 10년 살면서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친엄마는 무슨... 친엄마면 이 상황에 더욱더 같이 안 살 거다. 왜요? 대체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답답함을 호소하며 어머니를 붙들었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입에 재갈이라도 물린 사람처럼 꾹 다물고 오기를 부리듯 짐을 싼 후 현관으로 나섰죠. 어머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라고요. 저 아이들이 현관까지 나와 붙들고 사성했지만 어머니는 끝끝내 저희를 보지도 않고 현관을 박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나가고선 어디로 갔다 연락도 하나 없으셨어요. 제가 매일같이 전화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집 주소 하나 얻었죠. 돈도 없으신 분이 그동안 모아놓은 쌈짓돈으로 월세방을 구한 모양이었어요. 친구에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더니 친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라더라고요. 야, 네 시어머님으로서 눈치 보이긴 하시겠지. 야, 아들 없는 집에 며느리랑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어딨냐? 그리고 특히나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잖아. 네가 이해해. 돈이나 있는 분이면 몰라. 집이야 어떻게 구해 살겠지만 앞으로 생활비며 월세는 어떻게 하시려고. 아유, 아직 젊으시잖아. 일이라도 다닐 생각이시겠지. 희원아, 지금은 다른 사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와중에 남편 어머니 생각할 때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재경이 재환이부터 생각해. 너도 알잖아. 같이 산 세월이 10년이야. 나한테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 없는 분이시고 나도 어머니도 곁에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리고 철국 씨도 지금 얼마나 속상하겠어.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억울할 텐데 어머니 저렇게 나가시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과부된 며느리랑 사는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이상한가요? 남부럽지 않은 고부관계로 살아서 가능한 일이니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렇게 속상해 지낸 지 몇 주였어요. 갑자기 통장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2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놀라 시어머니께 전화했더니 전화는 받지 않으시고 문자만 보내셨어요. 생활비에 보탰어라. 돌려보낼 생각 말고. 그랬다간 번호도 바꿔버릴 거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단호한 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애들 아빠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저 웃으며 알아서 해라, 좋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번호를 바꿀 거라는 협박이라뇨. 어째하나 싶어 어머님이 보내주신 돈은 쓰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후로도 틈틈이 끼니는 잘 챙기고 있으시냐, 아프신 곳은 없냐 하는 제 문자에는 걱정 말라고 단답의 문자 말고는 다른 연락은 온 적도 없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달 또 200만 원을 보내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결국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돈 보내지 마세요. 저 어머니 돈 받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이 자식들한테 그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갔으니 내가 대신하는 거다. 하지만 석 달째 돈이 들어왔을 때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번호를 바꾼다, 이사를 해버린다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머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오래된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는데 처음엔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웬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뒤로 주춤물러서 경계 어린 눈으로 보자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절국 씨 와이프죠? 어르신 며느님,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저희 어머님 아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어르신이 좀... 왜요? 저는 남자의 그늘진 표정을 읽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어머니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께서는 대낮인데도 방 한가운데에 이불을 깔고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낮잠이 없으셨던 분이라 그마저도 이상한 일인데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헉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석 달 만에 반쪽이 된 게 남편이 암 선고받고 난 후에 얼굴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어머니? 아마 바로 일어나시진 못할 거예요. 며칠째 잠을 못 자셔서 수면제 처방 받아 드시고 잠드셨거든요. 왜요? 왜 잠을 못 자세요? 얼굴은 왜 이렇게 상했는데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좀 더 빨리 와주시지. 어떻게든 가족들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번호고 뭐고 아는 게 있어야죠. 어르신 설득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어르신 지금 투병 중이세요. 위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이라뇨. 어머니가 왜요? 그 남자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월세방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우연히 마당에 쓰러진 시모를 데리고 병원에 간 후 사정을 알게 된 거였어요. 보호자가 안 계셔서 제가 의사를 만나봤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르신께서 한사코 수술은 안 하신다고. 얼마 전에 아드님 돌아가셨다면서요. 오철국 씨 이야기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며느님도 손주들도 불쌍하시다며. 근데 왜 수술을 안 받으세요? 아들 따라가시려 작정하셨대요?
저도 아직 자식이 없어 모르지만 부모 마음이 그런가 봐요. 어르신도 그러셨거든요. 자식 앞세운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살겠다고 수술을 받냐고. 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의사 선생님께서 한시가 급하다고 하셨어요. 때를 놓치면 그땐 정말로 힘들 수도 있다고. 잘 설득 좀 해보세요. 저는 야윈 어머님 얼굴을 연신 쓸어넘겼습니다. 그새 정말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실 거면서 대체 왜 제 속을 그렇게 태우는지 너무 답답했죠. 집주인이 나가고 난 후 저는 혼자 잠든 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간이 부엌이 달린 단출한 방이었어요. 가굴할 것도 없어서 들고 오신 짐가방을 그대로 두고 옷장으로 사용하고 계셨고요. 마치 언제고 떠날 수 있는 사람 같은 방이었습니다. 더는 어떤 짐도 늘리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보이는 방이었죠. 그렇게 한참 잠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앉아있다 해가 졌고 어머니께선 그제야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네가 여긴 웬일이야? 웬일은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언제 왔어? 시간이 벌써 몇 시야? 배고프시죠? 나가서 뭐 드실래요? 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뭐 시켜 먹어요? 너 얼른 가라. 애들만 두고 여기 있는 거야? 친구한테 맡겼어요. 애들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뭐 어때요? 뭐 드실래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감자탕 먹을까요? 나는 됐다. 밥맛도 없고 얼른 가서 애들이랑 먹어. 어머니, 저 다 알아요. 뭘? 어머니 아프신 거 알아요. 집주인 총각이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보구나. 어머니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자꾸 남편 살아있을 때와 다른 행동을 하시려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아파 누워 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매달 붙여주신 거예요? 알 거 없다. 어머니, 저 말씀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어머니만 고집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집 있어요.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처음에 철국 씨랑 저 결혼하는 거 반대한 거 제가 고집부려 한 거요. 제 말에 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러곤 무심히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죠. 보험금이다. 보험금이요? 착실히 들어놓은 보험이 그게 좋긴 하더구나. 암이라니까 진단금이라고 그 큰 돈을 턱턱. 마음 같아선 한 번에 다 붙이고 싶은데 그럼 네가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캐물을까봐 그냥 나눠 보내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 돈을 왜 저를 주세요? 말했잖아.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철국이마저 그렇게 된 마당에 당장 살 길 찾으려면 그 돈이 있어야지.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그럼 저한테 그 돈 주고 수술도 포기하고 그냥 철국 씨 따라가려 하신 거예요? 사람 뭐하냐? 어머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애타는 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쉽게도 이야기하는 태도가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났으니까요. 근데 어머님이 잠시 멍하게 앉아있더니 머뭇거리며 입술을 떼시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가슴에 묻었다가 죽을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말이다. 그래도 죽을 때 되니 마음이 좀 바뀌는구나.
너한테 괜한 원망 받고 싶지도 않고. 제가 어머님 원망을 왜 해요? 너 어렸을 때 너 두고 간 엄마 있다고 했잖냐? 네, 그건 왜요? 너 전에 그랬잖아. 조부모 밑에 살면서 엄마 생각나서 엄마 원망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했다고. 그거야 저 어렸을 때 일이죠. 살다 보니 이해도 가고 오죽했으면 싶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왜요?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 자식 놓고 간 엄마는 진짜 독한 사람이거든. 자기 자식이 어떻게 살든 말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으니 그 얼마나 독한 사람이야. 그러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갔지. 웃기는 또 얼마나 웃으며 살았어. 양심도 없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두고 나올 때 나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 네 아버지 주정에 이골이 나서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지 그 생각뿐이었지. 너는 기억도 안 나겠지만 너 울면서 엄마 따라 나왔어. 내가 그 생떼 같은 너 두고 나왔다. 그러고도 양심 없이 잘 살았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약기운이 안 가셨나 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쳐다보니 어머니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두고 왔다, 희원아. 내가 너 낳았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이 낳은 친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애써 흘리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시선을 거두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는 물은 없어도 사는 사람이었지만 술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술이 세기도 세서 한 병 가지고는 취하지도 않고 사람이 말짱했어. 근데 그게 한 병, 두 병 늘어나더니 결혼하고는 삼시세끼 새술병을 꺼내오는 게 일이었지. 그만 좀 마셔요. 술병 나려 애쓰는 사람처럼 어떻게 삼시세끼 소주를 찾아요. 인생이 고달파서 그런다. 인생이. 어? 너는 속이 편해 죽겠지? 에휴, 그러니 술 맛을 몰라요. 집구석에 퍼져서 드라마나 보고 있으니. 내가 무슨 집구석에 퍼져서 드라마나 봐요. 어머니 아버지 수발 들기만 해도 한나절인데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요? 그럼 당신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던가. 당신은 나가면 뭐 나만큼이나 벌어올 수 있고? 시집살이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 아침상 봐주고 온 집안일은 나 혼자 하고 있는데도 네 아버지는 고마워할 줄도 몰랐지. 그게 내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절 남자들처럼. 생각해보면 얼마나 싸게 먹히는 일이냐.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부모 봉양에 집안일에 애까지 낳아주니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일이었지. 그런데도 고달픈 건 자기 삶이었지. 내 삶은 하루 24시간 중 1시간만 드라마에 눈길 돌리고 앉아있으면 팔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이에도 놓지 않는 빨랫감은 볼 줄도 모르는 장님이었어.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내 고달픈 결혼 생활의 팔알은 네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옆집 순돌이는 이번에도 새끼를 낳았다더라. 네? 옆집 개도 낳는 새끼를 너는 왜 못 낳냐? 시아버지는 허구한 날 나를 동네 개들이랑 비교하곤 했어. 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마루에 앉아 놀고 있던 어린 딸인 너는 보이지도 않는 듯이 말이다. 네 아버지가 장남이라 아들 노래를 부르셨는데 소식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괴롭히신 거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매일같이 술이나 퍼마시고 초저녁부터 잠드는데 애가 생기려야 생길 수가 없었지. 그런 이야기를 토로해봤자 시부모는 나만 탓했어. 아유, 그러게 내 조가 별거냐, 응? 원철이 저게 속이 우죽 탔으면 집에 와서도 술이나 마시겠냐고. 자고로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이다. 보이지도 않는 속도 어루만져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다. 웃기는 이야기였어. 시부모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마였는데 자기들은 퍽이나 아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종일 앉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살아도 밥순이 취급이나 하는 남편에 개만도 못하다고 비교질하는 시아버지. 집안의 원흉은 나라는 시어머니 등살에 숨이나 쉬었겠니? 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민망하지만 못 살겠다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너는 너대로 때 되면 젖달라, 기저귀 좀 갈아달라 우는데 혼이 다 빠질 지경이었거든. 그러다 너 두 돌이 지났을 때였을 거야.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고향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들고 홀랑 고향을 날라버린 거지. 아, 원철아, 원철이 너도 호중이한테 돈 빌려줬냐? 에? 아, 뭐 한 달만 쓴다고 해서 빌려준 돈은 있는데. 아, 왜요? 아이고, 이거 사. 응? 야단 났어, 야단 나. 아, 호중이 그게 돈을 들고 튀었단다. 지금 호중이 그거한테 돈 빌려준 애들이 호중이 아버지 찾아가 난리가 났어. 에? 아, 그럴 리가요. 그건 나도 몰랐던 이야기였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 남편한테 그렇게 빌려줄 돈이 있다는 것부터가 배신감이 들었지. 나한테는 매일같이 앓는 소리에 대며 쥐어주는 돈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나 모르게 뒤에서 돈은 꿍쳐놓고 살았다는 게 열이 받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내 손에 들어올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됐다 싶어서 고소하기도 했고, 남편이나 시부모나 사기당했다고 야단인데 내 표정이 편해 보였는지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거야. 너는 좋냐? 네? 네 남편은 큰돈이라 지금 속이 만신창인데 너 어째 남의 일처럼 얼굴이 좋아 보여 하는 말이다. 아,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게 큰 돈을 잃었는데. 아, 그렇다고 저까지 죽상하고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소정이한테도 안 좋고. 어이구, 대단한 자식 사랑이네. 지 남편 속 다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게, 그런 돈 있으면 저한테 두고 돈 없다 잡아떼면 될 일인데 소정 아빠는 왜 그런 큰 돈을 빌려줘서는? 뭐야? 너는 지금 너한테 돈 안 가져다 줘서 벌어진 일이니 잘 됐다 이거냐? 내가 돈을 빌려달라 사정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그저 만만한 게 나였지. 그 뒤로 남편이 가져오는 생활비도 줄었단다. 결혼 전엔 애 태어나 새 돌 전에 아파트에 가서 살게 해준다더니 이러다 내 인생 깡시고 시집살이 면하긴 글렀나 싶어. 나는 나대로 힘들었어. 왜 이것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살림을 해요? 왜 못해? 밭에 널린 게 먹을 거고 쌀독에 아직 쌀이 가득인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요? 아버님 몇 끼 고기 없으면 밥도 잘 안 드시는데. 그럼 네가 좀 나가서 벌어오든가. 아, 일은 나만 하냐? 나만 해? 쥐꼬리만도 못한 월급 가져 살림하라니. 시부모님들은 조촐해진 밥상에 불만이란 불만은 나한테 다 풀고. 몸도 마음도 지치니 내 새끼를 봐도 좋은지도 모르겠고 평생 그렇게 살자니 눈앞이 캄캄하게 숨이 턱 막히더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조용히 잠이나 잘 것이지. 대체 어디서 뺨을 맞고 온 건지 오자마자 나한테 행패를 부리더라. 왜 이래요? 왜 이래? 너는 지금 네 서방 괴로운 속은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 내가 왜 이런 줄도 모르고 속 편하게 잠이나 쳐자고 있었겠지? 어디서 뺨 맞고 나한테 행패해요? 나가요. 그럴 거면 나가서 마루에서나 자라고요. 이게 감히 서방한테? 결국 자기 성질 못 이기고 내던진 소주병 파편이 튀면서 다리에도 피가 났어. 너를 이불로 싸매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너도 큰일 날 뻔했고. 그래도 이전엔 폭력적인 성향은 보이지 않았던지라 그런 모습이 내겐 너무 큰 충격이었고,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윽박지르며 사람을 몰아세우는데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때 나는 결심했지. 도저히 저 사람과 한 집에서 살긴 힘들겠다. 저 사람은 평생 저러고 살겠구나. 이렇게 살다 결국 맞아 죽겠지. 그래서 그날 밤 도망친 거야. 너를 잘 재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깨서 나를 보채더라. 가지 말라는 듯이, 데려가 달라는 듯이. 근데 내 코가 석자였어. 너 데리고 나가면 이 집에서 살던 팔자나 다름없을 것 같아. 뒤도 안 보고 나왔다. 어미란 게 그렇게 매정하게 우는 자식 두고 그 벌을 이제야 받는 걸지도 모르지. 그러다 운 좋게 우체국 다니는 성실한 네 시아버지 만나 재혼한 거야. 근데요, 내가 초혼도 아니고요. 애도 있는데. 저도 초혼 아니고 애도 있었어도 놓고 왔지만 애 있는 게 뭐 문제인가요? 그래도 내 자식 키워달라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그쪽만 좋으면야 저야 좋죠. 너도 잘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는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전 남편에 비하면 정말 천사나 다름이 없었지. 어떻게 저런 남자가 다 있나. 저 남자도 집에선 와이프한테 주정을 하려나.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계였는데 네 시아버지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지. 알고 보니 철국이 치모는 철국이 낳고 얼마 안 돼 죽고 네 시고모 도움받아 철국이 키우고 있었던 거야. 내 자식 놓고 온 주제에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지만 나 살자고 나온 여자가 남의 자식은 왜 못 키우겠니? 철국이도 기억 못할 만큼 어렸을 때라 나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고 철국이는 죽을 때까지도 내가 저 친엄마인 줄 알고 갔어. 돈 잘 벌어다 주고 나 사랑해주는 남자라 그런지 애한테도 정이 가더라. 철국이 그것도 지 아빠 닮아 순하고 착했잖아. 그러다 철국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너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엔 나도 좋았다.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니? 오히려 엄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니 괜히 내 딸 생각나도 정이 갔지. 근데 너도 나한테 점수 탄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우나 같이 갔을 때 말이야. 어머니, 제가 등 밀어드리니 시원하세요? 어휴, 저 시원하다. 아주 시원해. 아들밖에 없어 사우나 올 때마다 등 밀어주는 딸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원을 다 풀었다. 앞으로는 매번 어머니 등 밀어드릴게요. 아유, 저 시원하다. 됐어. 이번엔 내가 밀어줄 테니 돌아 앉아봐.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 앉은
네 등을 봤는데 특이한 점들이 보이는 거야. 엄지 손톱만한 점 옆에 새끼 손톱만한 점 2개. 그때 그 심정을 나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린다. 내가 그 점을 어떻게 잊겠니? 나 몰래 도망쳐 나올 때 나를 붙들며 울던 내 딸한테 있던 점인 것을. 희원이 너 여기 점은 언제부터 있었니? 아, 그 점이요? 되게 특이하죠? 저 그거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할머니는 그 점이 재수없다고 빼버리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크기가 너무 커서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어차피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 그래? 저희 할머니가 좀 그런 미신 같은 거 맹신하는 편이셨어요. 실은 어디서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것도 잘못 지은 이름 때문이라고 듣고 오셔서는 제 이름도 바꿔버리셨거든요.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가버리셔서. 저야 기억이 있을 때부터 이 이름을 써서 익숙하지만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래? 그때 이름은 뭔데? 소정이요. 김소정. 나는 그때 심장이 쿵 하고 저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것만 같았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 어머니? 어머니? 미안해. 더운데 오래 있어서 그런가? 좀 어지럽네. 그래요? 그럼 탕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몸이 안 좋단 핑계로 빨리 집에 들어와 그날 종일 누워만 있었어. 나 살겠다고 두고 나온 딸이 며느리 되겠다고 들어오다니.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천벌이 되어 돌아왔구나 싶었지. 그러니 내가 너랑 철국이를 어떻게 허락하겠어? 내가 낳은 딸이 내가 키운 아들과 결혼한다는데 그때 나는 그건 안 될 일이지 싶었다. 그랬더니 그 소식 듣고 나 찾아왔더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같이 사우나 가셔서 딸 같은 며느리 생겨 좋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데요? 혹시 그때 제가 한 말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가 저 놓고 도망갔다던 그 이야기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면 뭔데요?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완아, 사람은 다 짝이 있다더라. 너는 철국이 짝 아니야. 더 좋은 사람 만나라. 철국이 말고도 너 좋다는 사람 많을 테니. 매정하게 굴면 나가 떨어질 줄만 알았던 너는 끈질기게 버티더라. 그런 고집은 네 아빠 닮기는 했다 싶어 웃기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이라고 뭔 짓을 해도 밉지 않은 게 문제였지. 너는 지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은 우리 집에 찾아와 네 시아버지에게 아양을 떨었고 나는 그건 모른 척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러다 보니 네 시아버지도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내게 묻는 거야. 왜 그래? 뭐가? 왜 둘이 좋다는데 그렇게 상심지켜고 반대하느냐고. 좋아 결혼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철국 엄마. 그래, 나 철국이 엄마야. 오철국 엄마. 그래서 안 된다고 희원이는. 뭐에 툭 하고 감정이 건드려졌는지 네 시아버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울고 말았어. 평생 가슴에 묻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비밀이었는데
그날 네 시아버지에게 털어놓게 된 거야. 희원이 알고 보니 내 딸입디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희원이가 당신 딸이라고? 그 집에 놓고 온 내 딸. 울면서 내 발목 붙들었던 내 딸 희원이. 뭐? 당신 딸이 지금 철국이랑 결혼하겠다고 온 거란 말이야? 무슨 이런 일이. 세상 좁다 하지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 내가 기가 안 막혀? 이게 다 천벌이지. 하늘이 나 벌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왜 반대를 해? 이제와 딸 보고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래? 애 놓고 가서 나조차고 이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애한테 줘야 할 마음 철국이한테 다 쏟아주고 살았는데 걔 볼 때마다 그 생각나 미안해 죽겠어. 아휴, 참. 그날 네 시아버지는 내가 눈물 콧물 쏟는 거 다 받아줬어. 내가 겨우 눈물을 그쳤을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 당신은 천벌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하늘이 당신 불쌍해주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기회? 엄마라고 다 강한 거 아니고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집에서 그렇게 모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이 너무 자책하며 사는 게 안쓰러워. 하늘이 이번 기회에 딸한테 못 따준 사랑 주며 살라며 그런 기회를 준 거지. 어찌 말이 그럴싸하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떻게 걔를 철국이랑 결혼을 시켜. 시엄마가 침몰하니. 안 될 건 또 뭐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허락해줘. 다 떠나서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뭐. 철국이면 이 시아버지며 그렇게 사람을 붙들고 설득을 해대는데 나 당해낼 수가 없었지. 철국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결국 너희 둘 사이를 허락했을 때도 그 비밀은 평생 묻고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서였어. 너한테 내가 널 낳아놓고도 도망친 엄마라고 솔직한 고백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평생 나를 친모로 알고 살았을 철국이에게 친모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아서였지. 그 뒤로 네 시아버지 말처럼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 주며 산다고 생각하며 산 거야. 7년 전 네 시아버지 가던 날 나만 있을 때 그러더라. 나는 평생 당신이랑 살아 참 좋았거든. 내 자식 키우며 당신 자식 그리워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희원이가 며느리로 들어와 나도 참 좋았어. 다 당신 덕분이지. 고마워. 그러니 이제 그만 마음 놓고 살아. 언제까지 죄인처럼 그렇게 쩔쩔매고 살 거야? 마음 편히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랑만 주고 와. 그저 내 마음 편해진 게 가장 좋았다고. 앞으로 남은 시간 딸과 충분한 시간 보내다 오라며 간 네 시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너를 후회 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철국이 그러고 있을 때 몸이 안 좋아 받은 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철국이도 모자라 나까지 너한테 짐이 되겠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하더라. 그래서 나왔어. 너한테 짐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한테 짐 될 생각이 없다. 사람이 살던 데서 나고 죽는 게 제일이라고. 고향 청송이나 내려가 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더 보고 죽어야지 싶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오랜 진심을 비워낸 시어머니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대신 전혀 생각지 못한 진실을 받은 제 마음은 도리어 무거워졌죠. 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를 만났냐고 부러워할 정도로요. 같이 살면서 삼시세끼 다 손수 차려주시고 제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주셨어요. 남들한테 시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드러누워 텔레비전 본다고 하면 다들 놀랐죠. 엄마 없이 자라면서 아빠라고 아빠 역할 제대로 한 것도 아니라 사실상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망간 엄마 닮았다고 온갖 구박을 다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키워주신 은혜야 감사하지만 솔직히 조부모님이나 아빠에 대한 정이나 그리움은 없어요. 모두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저 세상으로 가셨고 결혼할 때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 앞에서 민망하기도 한 마음에 어리광 부리듯 불효한 가정사에 대해 토로한 적이 있긴 합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결혼할 때 이게 괜히 좀 민망하네요. 뭐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다는 거요. 저는 이게 흠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결혼으로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저 아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 흠이라고 생각하라고 우리가 나서서 다 하는 거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가 저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뭐 그러면 원망을 하려다가도 마음이 눈 녹듯이 풀려요. 엄마, 원망하고 살았어? 응?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특히 어렸을 때는 남들 다 있는 엄마 나만 없어서 서러운 게 뭐 한두 가지였겠어요? 뭐가 그렇게 서럽든? 다른 애들 운동회 때 엄마가 김밥 싸서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집에 가면 간식 준비해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 손잡고 옷 사러 가는 애들, 쇼핑하는 애들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럽고 서럽고 그랬어요. 가자. 어딜요? 나가서 내가 옷 사주마. 오는 길에 김밥 재료도 사다가 너 배 터지게 만들어줄게. 정말요? 아싸! 돌이켜보면 그게 다 어머니께서 뒤늦게 제 서름을 채워주려 하시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두 분 덕분에 결혼으로 저는 가족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요? 지난 과거는 둘째치고 지난 10년 동안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셨던 분이 당신 스스로를 짐이라고 하시다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짐이에요? 어머니 사지가 안 움직여도요. 저한테는 짐 아니에요. 집으로 가요. 뭐? 너 내 말 못 들었어? 내가 너 친엄마라고. 너 버리고 나 편하게 살자고 나간... 그래서요? 뭐? 그래서라니. 그 상황에 어머니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지. 제가 애도 아니고 이제와 나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살아 좋았냐. 그런 원망할까 봐서요? 희원아, 솔직히 방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와닿진 않아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것도 믿기지 않고요. 확실한 건요. 무슨 사연이든 무슨 이유가 됐든 어머니가 지금 계셔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병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로 병원에 가? 무슨 염치로 살겠다고 치료를 받니? 철국이 그렇게 되면서 그 몇 달간 너도 초주검이 된 사람처럼 힘들었는데 나 살자고 그런 짓을 또 하라고 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다. 세상에 그런 엄마 없어. 그럼 저보고 남편도 잃은 마당에 어머니마저 잃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저 이 집에 들어와 행복해 산 지 고작 10년이에요.
그 10년 중에서도요. 아버님 갑자기 그렇게 가시고 7년은 덜 행복했어요. 이제 남편 없어 그보다 덜 행복할 거고 어머니마저 잘못되시면요. 저 덜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사람 돼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어머니 제발. 제가 눈물로 호소하자 어머니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함께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 저를 얼른 애들에게 보내시려고만 했죠. 저 어머님이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안 가요. 저 보내놓고 또 도망가시게요? 저 이제 어머니 못 믿어요. 너무 그렇게 최근하지 마.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생각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도 그냥 응? 차분하게 좀 생각할 시간을 다오. 안 간다는 사람 억지로 팔 붙들고 꺼낼 재간도 없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을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좀 어디 못 가게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오늘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제 뜻을 안 따라주셔서요. 걱정 마세요. 이 빌라의 어르신처럼 나이 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CCTV도 설치해놨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119에 연락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해뒀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집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뒤늦게 자기 집에 있다가 아이들을 데려온 친구가 절 보고 그랬죠. 야, 어머니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람이 넋이 나가 있어? 지연아, 나 엄마 찾았어. 엄마? 설마 너 낳아주신 그 엄마? 갑자기? 어디서? 너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아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게 어머니 말이야. 시어머님? 시어머님이 알고 계셨대? 어떻게? 아니, 시어머님, 어머님이 내 엄마래. 뭐?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가 왜 네 어머니인데? 저는 황당해하는 친구에게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고 친구는 기가 막히다며 쩍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죠. 아프다는 소식을 함께 전하자 친구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야, 과거는 과거고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러니까. 근데 당최 말을 안 들으니 속이 타 미치겠어. 집주인 말로는 한시가 급하다는데 저렇게 천하태평... 왜 그러신다니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재워놓고도 밤이 새도록 친구와 함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엄마 없이 살아 서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한탄한 것이지만요. 그렇게 잘 마시지도 못할 술잔도 기울이며 잠이 들었죠. 이른 새벽 갑자기 울린 전화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요. 그 전화는 집주인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발신자를 보자마자 잠이고 술이고 확 깨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얼른 좀 와보셔야겠어요. 어르신이 안 계세요. 네? 안 계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다가 골목 쪽으로 인기척이 들려서 잠결에 대문 소리인 줄만 알다가 문득 101호 어르신이 생각나 CCTV를 돌려봤는데 다 자는 시간에 조용히 짐가방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지금 갈게요. 그래서 못 찾으셨어요? 보자마자 급히 뛰어나갔는데 그새 어디로 가신 건지. 골목이 워낙 많은 동네기도 하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는 해뒀으니까 얼른 좀 와주세요. 저는 자는 친구를 깨워다
애들 좀 부탁한다고 하고 불이 나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애초에 순순히 물러나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짐이라고 보험금까지 저한테 내놓을 생각하시고 나간 분 말을 믿다니요. 서둘러 택시 잡아 그 동네로 가는 동안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급한 마음에 슬리퍼만 신고 나온 발이 추워 떨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렸어요. 이러다 평생 못 찾게 되면 어쩌나. 이러다 때를 놓쳐 나쁜 소식으로 찾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요. 엄마, 엄마, 제발.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저희 어머니, 저희 엄마가 사라지셔서 그래요. 뭐요? 알았어요.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빨리 가볼게요. 애타는 제 마음도 모른 채 어느새 해는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잔돈 받을 생각도 못하고 급하게 10,000원짜리 2장 던지듯 내놓고는 미친 듯이 뛰었어요. 멀리 어르신하고 집주인이 어머님 찾으러 다니는 소리만 들렸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누구 사람 찾아요? 아주머니, 혹시 키 이만하신 분이요. 나이는 환갑 좀 넘으신 여자분이신데 혹시 못 보셨어요? 저 집 총각이 찾는 사람도 혹시 그 여잔가? 나 새벽에 운동 나왔다 들어가는 길에 봤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거야 나는 모르지만 저 아래로 가는 거 보니 버스 정류장 가는 거 아니었겠어요? 버스 정류장이요? 그 말을 듣는데 맥이 탁 풀리면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버스 타고 떠나버린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찾나요? 허탈하게 서 있는데 골목을 누비고 다니던 집주인이 달려왔죠. 근데 그 순간 어제 어머님과 했던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저 없어요. 아무래도 동네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청송이요. 에? 어제 그러셨어요. 원래 고향에 가시려 그랬다. 청송이에요. 청송에 가신 게 분명해요. 청송 어떻게 가지? 버스? 기차? 아세요? 청송은 저도 저 어디에 있는지도. 경상도예요. 경상북도. 일단 버스 터미널로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네? 제 차로 가요. 일단 제 차 타고 버스 터미널로 갔다가 그래도 안 계시면 바로 청송으로 가는 걸로 해요. 고맙게도 그 집주인 청년은 기꺼이 그 이른 아침부터 자기 차를 꺼내 저를 태우고 버스 터미널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그 차에 타고 있다는 확신도 없었기에 터미널을 죄다 뒤지고 다녔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결국 집주인 총각이 운전하는 차에 몸을 실어 청송으로 향했죠. 어르신께서 며느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확고하신가 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렇게 하시는 게 저한테 마음의 짐이 되는 건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전화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저 괜찮다, 아무 일 없다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 입원하신 적 많고요. 본인들도 다 자식이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왜 자식 마음을 몰라주는지. 그래도요, 저 어르신 마음은 좀 알 것도 같더라고요. 네? 아드님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요. 저 그 이야기 듣고 엄청 놀랐어요. 아들 장례가 거의 끝나자마자 집 나오신 거라면서요. 처음에 어르신 우리 집에 방 있냐고 찾아왔을 때 솔직한 마음으론 안 받고 싶더라고요.
표정도 너무 안 좋으시고 안색도 그렇고 혹시나 우리 집에서 어떻게 되실까 봐. 근데 왜 받아주신 거예요? 처음엔 방이 없다 그렇게 둘러대고 내보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 집은 10년 사실 분만 받아요. 짧게 살고 나갈 분은 안 받아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사람 심장 떨어지게 그렇게 오래는 못 살아요 그러는데 그 말 듣고 그냥 보내지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혹시 어르신 안 좋은 생각 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자기가 암이라며 아드님 돌아가신 거 하며 짐 대고 싶지 않아 며느리 집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약해서 탈인 게 그 말 두고 어떻게 그냥 보내요? 방 내드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지금 저 어머니 못 만났을 거예요. 하여튼 내가 어르신들한테 뭐가 있긴 있나 봐요. 내가 어르신들 살릴 운명인지 뭔지. 집주인 총각은 그렇게 청송으로 향하는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며 이런저런 이야기로 안심시켜주려 애를 썼습니다. 덕분에 눈물을 꾹 참고 달려왔는데 청송이 가까워지자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더라고요. 애가 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행여나 엇갈릴까 싶어 어찌나 서둘러 왔는지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는 아직이더라고요. 집주인 총각과 함께 초조하게 서울버스를 기다렸고 머자나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는 정말로 어머니께서 타고 계셨어요. 어머니! 뭐야?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면서 뛰쳐나갔죠. 어머니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려고 나 가라고 했어요? 이러려고? 어떻게 된 거야? 여길 어떻게 왔어? 제가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도 없이 새벽에 집 나가버리면 내가 영영 못 찾을 줄 알았냐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 그게 나 진짜 고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에 엄마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있으다만 안 엄마면 제발요. 제발 좀 그만 태우세요. 이게 짐이라고요, 이게. 그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어떻게 된 줄도 모르게 애 태우게 하는 게 짐이라고요. 희원아. 엄마 제발. 제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럽게 울며 빌었어요. 나 버리고 갔어도 괜찮아요. 나 없이 잘 먹고 웃고 잘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옆에 있어줘요, 제발. 앞으로라도 내 엄마를 살아줘요, 엄마. 제발. 소정아, 엄마. 엄마. 집주인 총각 말이 저희 두 모녀의 오열에 지나가던 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요즘 시대에 저렇게 애끓는 눈물이 어딨냐면서요. 결국 어머니를 데리고 집주인 총각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피곤하신지 제 어깨에 기대 곤히 잠이 드셨는데 어깨가 너무 가벼워 눈물 참느라 혼났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정말.
이번 일은 어떻게든 보답할게요. 보답. 그냥 저는요. 두 분이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듣자 하니 그냥 고부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아까 두 분 오는데 남자가 체면도 없이 눈물 참느라 얼마나 애먹었는데요. 앞으로 그냥 두 분이 행복하면요. 저는 그거면 됐어요. 저는 차마 목이 메어 대답하지도 못했어요. 백미러로 마주치는 시선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앞으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겠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에서요. 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수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이가 안 된 상황이니 수술만 잘 되면 문제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됐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덕분에 마음이 놓였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잘하고 오세요. 나쁜 거 다 떼고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요, 엄마. 진짜 약속하는 거예요? 웃는 얼굴 다시 보여주기로? 해볼게. 소정이 네 얼굴 봐서라도 견뎌볼게. 나 고아 만들지 말아요, 진짜. 아셨죠? 저 기다릴 거예요? 엄마, 갔다 올게.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동안 돌아가신 아버님과 죽은 남편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긴 수술을 끝내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 하실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주저앉았고 병원 바닥에 이마를 붙이고 앉아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되뇌었죠.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항암 치료도 잘 견디셔서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붙들려 다니느라 남편분의 슬픔은 뒤로 다 밀어두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병원에서 나오시던 날 제 손을 잡고 나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 살 거다. 네? 나 어떻게든 살아서 너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갈 거야.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하셨어요? 수술실에 누워보니 억울하더라. 죽긴 왜 죽나? 내 새끼 하루라도 더 보고 가야지. 갑자기 너무 살고 싶더라. 잘 생각하셨어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저요. 앞으로도 어머니, 아니, 엄마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돌고 돌아 엄마 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힘껏 안아주고 사랑하고 사랑받기에도 모자란 시간. 알뜰살뜰 엄마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렵니다.